안녕하세요. 엠파조입니다. 11월 6일 우리나라의 공매도 금지 조치로 그날 하루에 코스피 지수가 100포인트가 넘게 상승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7%가 넘는 상승을 보였는데 다음 날부터 하락하기 시작해 꾸준히 내리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와 에너지, 금리 등 재반 상황이 안 좋은데 너무 순간순간에 이슈나 기사로 매수해서 물리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UAM 조비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조비의 11월 1일 기사는 조비가 파트너사인 델타와 뉴욕에 조용하고 지속 가능한 에어택시를 도입하는 것에 대한 기사로 뉴욕의 에어택시 도입과 조용한 비행, 그리고 새로운 기술의 도입으로 기회를 갖게 되어 뉴욕이 나아질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홈페이지에서 내용을 보면 인증 진행에서 3단계를 진행 중이고 에너지 저장과 분배 시스템을 포함하는데 배터리와 고전압 힘을 분배하는 것이고 FAA에 의해서 지금 수용되어져 인증 계획의 84%를 마쳤다고 합니다. 또 첫 인도는 조비 항공기가 미 공군에 전달한 첫 에어택시가 되었고 예정보다 한 달 앞당겨졌고 국방부와 1억 3,100만 달러 계약의 부분이라고 합니다. 조종사 탑승은 조비의 비행 테스트가 이제는 조종사를 탑승시켜 비행하는 것으로 확장했고 4명의 조종사가 반추진력 비행에서 전방 전환을 포함한 비행을 끝냈다고 합니다. 미래 구축은 현재 세대의 비행기가 조비 파일럿 생산 시설이 있는 마리나에서 생산 중이고 오하이오주 데이튼이 회사의 첫 번째 규모의 제조 시설로 장소가 선택되었고 주정부와 지역기관은 총 3억 2,500만 달러의 인센티브와 혜택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강한 자금 토대는 조비가 2023년 3분기 말까지 11억 달러의 현금 및 단기 투자금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11월 2일 기사는 조비 관리팀이 2시에 컨퍼런스 콜의 라이브 오디오 웹캐스트를 개최하고 분기 결과를 논의할 것이고 투자자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11월 8일 기사는 배터리 충전 진행의 10년을 공유라는 제목으로 오늘날 조비는 자신들이 개발한 전기 항공기용 범용의 충전 인터페이스를 업계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한다고 합니다. 또 조비 멤버의 한 가지 목표는 가능한 널리 활용되는 지속 가능한 항공여행을 만드는 것이고 10년 이상의 연구개발 과정을 공유하고 가능한 빨리 클린 비행으로 전환하기를 희망한다고 합니다. 조비의 충전 기술은 캘리포니아 마리나에 위치한 조비의 비행 시험장과 최근 조비가 인도한 첫 항공 택시가 있는 에드워즈 공군기지에 충전 시스템을 설치했고 그곳에서 사용 중이라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조비가 개발한 그 기술이 단거리 도심 비행을 제공하는 에어택시부터 장거리 비행을 하는 기존의 전기 항공기에 이르기까지 오늘날 개발 중인 모든 종류의 전기 항공기를 지원할 수 있도록 최적화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는 인프라 개발자와 네트워크 운영자가 전체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한 가지 유형의 충전기만 설치하면 되고 이 산업을 시작하는 데 있어 장벽을 상당히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테슬라 엔지니어였던 존이 이끄는 조비팀은 기존의 자동차 충전 기술 표준을 기반으로 하지만 현재 논의되고 있는 용도가 변경된 자동차 표준과 달리 항공과 도심 항공 모빌리티 시장에 고유한 요구사항에 맞게 그것들을 적용했다고 합니다. 또한 조비의 충전 시스템은 FAA에서 설명하는 안전과 사이버 보안 요구사항을 충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통합 배터리 조정, 그리고 안전 및 고속 데이터 오프로드와 전기 항공기에서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여러 개의 독립 배터리 팩을 동시에 충전할 수 있는 기능 등의 이점을 가지고 온다고 합니다. 또한 조비의 솔루션은 낮은 인증 부담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조비는 가장 낮은 공통분모를 향한 추진이
시장 테스트를 실패한 자동차 산업에서 보여진 충전 인프라의 잘못된 실행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고, 업계의 동료와 관련 표준기관과 협력하여 모든 사업자에게 이익이 되는 충전 접근 방식을 제공하기를 기대한다고 합니다. 11월 10일 기사는 최근 파일럿 탑승 테스트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는 기존 헬리콥터에서는 수행하기 어렵지만 조비 항공기에서는 훨씬 쉽게 중심점 주위를 타이트하게 정확히 원을 그리며 비행하는 훈련을 수행했다는 것입니다. 11월 11일 기사는 조비가 개발한 일반적인 급속 충전 기술에 대한 세부 사항을 알려주고, 현재 개발 중인 모든 전기 항공기의 요구를 지원하기 위해 설계되었다고 합니다. 업계와 관련 표준 단체와 협력해서 모든 사업자에게 이익이 되는 충전 방식을 제공하기를 기대한다고 합니다. 조비의 서비스를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현재 개발 중인 모든 전기 항공기의 요구를 지원할 수 있는 안전하고 초고속 충전 표준을 개발해서 인프라 개발자와 네트워크 운영자가 한 종류의 충전기만 설치하여 산업 전반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조비의 최우선 목표는 지속 가능한 항공 여행을 널리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고, 가능한 빨리 청정 비행으로 전환하기를 희망한다고 합니다. 여유 배터리 팩 충전은 높은 안전이 요구되는 전기 항공기는 전형적으로 이중화를 위한 분리팩을 요구하고 다중 배터리 동시 충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배터리 조절은 고속 충전이 가능한 가격에서 에어택시 운영의 핵심입니다. 셀 수명에 손상 없이 급속 충전을 위해서 GEACS는 외부의 온도 제어 소스와 냉각수 교환을 포함해서 전체 온보드 열 관리 시스템의 필요성 없이 충전 주기를 통해서 이상적인 온도에서 배터리 팩들을 유지하고, GEACS는 또한 비행 전에 사전 조절을 가능하게 한다고 합니다. 안전한 데이터 오프로드는 완전 전기 전선에 의한 항공기는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그런 데이터에 정기적 접근은 신뢰성을 향상시키고 다운타임을 줄이는 예측 정비 작업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러나 비행 데이터의 무선 통신은 대역폭 제한과 보안 문제를 가지고 있고, GEACS는 일반 충전과 비행 데이터를 다운로드할 수 있는 이더넷 연결의 안전과 사이버 보안에 대한 FAA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것입니다. 차량 충전 컨트롤러와 충전소 컨트롤러 사이에서 소통은 이더넷을 통한 키값을 통해 이루어지고, 연결 시작 후 충전기와 함께 차량은 배터리의 최적화를 소통합니다. 각 충전 채널의 전압 목표와 전류의 한계는 충전기에서 차량으로 계속 생성된다고 합니다. 만약 차량이 단지 하나의 DC버스를 가지고 있으면 이러한 요청은 각 채널마다 동일하고, 충전 커넥터의 온도 센서는 충전 전류 한계를 온도 조건에 맞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충전 커넥터의 온도 성능은 같은 케이블 어셈블리를 통해 차량과 교환되는 냉각수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외부 열 관리는 특정한 온도, 유량, 입구 압력에서 냉각수 공급이 요구되는 차량에 의해서 수행되고, 만약에 요구되는 냉각수 온도가 같거나 냉각수 저장고에서의 온도보다 낮으면 새 냉각수가 냉각수 저장소에서 바로 공급됩니다. 만약 요구되는 온도가 저장고보다 뜨거우면 혼합 밸브가 일부 또는 히트 카트리지를 통해 차량에서 분리되어 있는 냉각수 전체를 순환시킵니다. 입구 냉각수 온도와 입구 압력 그리고 리턴 압력은 충전 케이블에서 압력 저하나 온도 변화를 고려해서 충전 커넥터에서 직접적으로 감지된다고 합니다. 충전 사이클이 끝날 때 입구 압력을 제어하는 것은 분리 후에 특정 차량 냉각 시스템 압력을 보장하고, 다양한 사용을 위해 차량 데이터의 암호화된 패킷은
이더넷 연결을 통해 저장 버퍼로 오프로드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버퍼 내용은 차량 제조사에 의해서 회수를 위해 클라우드 저장소로 업로드 되어질 수 있고, 개발이 완료되면 조비는 이 인터페이스를 자유롭게 사용 가능한 인터페이스 제어 설명서로 공개할 것을 약속한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조비의 기사를 살펴보았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